왕수인의 쟁합일과 취향지. 자, 이 쟁합일과 취향지야말로 왕수인의 학문, 즉 양명학의 가장 대표성을 띈 용어로 일반적으로 거론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쟁합일과 취향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이 쟁합일과 취향지는 그 의미가 피상적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왕양명의 학문을 대표한다는 말로서 쟁합일, 취향지를 그냥 같이 거론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러나 왕양명 일생 중에서 이 쟁합일과 취향지는 동시에 거론된다기보다는 쟁합일이 먼저 이야기되고 그 후에 쟁합일의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버전으로서 취향지가 거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향지는 쟁합일에 있던 보다 발전적으로 진화된 어떤 그런 철학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수인은 그 일생의 전기 동안에 특히 성의 문제에 중하였다. 그런데 왕수인은 그 일생의 후기에는 이 성의만으로 그의 생각을 명확히 할 수 없다이겨 마침내 이 성의의 의를 취지의 지와 연관짓게 된다. 왜냐하면 의의 입이 선악이 발생한다면 이 의의 선을 고무시키고 악을 제거하면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인가가 이론적으로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선이 옳고 악이 그러다는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 판단 주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이 판단 주체를 그는 지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의를 하는 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그 뜻을 성실하게 한다 하는 것인데 그 뜻을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즉 우리 도적 동기로서의 의가 악으로 가지 않고 선으로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또 선은 옳고 악이 그러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 주체가 있어야 된다 이거. 판단 주체. 맞으면 내가 앞에 어떤 육부연이 육부연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측면에서 이제 비교해서 육부연의 어떤 철학적 의의를 또 이야기하면서 어떤 데카르트의 이야기를 했다 이거. 나는 생각하는 호르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주체이다 이거.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역시 이제 고기토는 고기토인데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고기토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도덕적 판단의 주체, 그것이 필요했다 이제 자신이 이론 구성에 있어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성각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 성각을 구분하는 도덕 주체가 무엇이냐? 그것을 명확해야 된다 이야기니까. 그것을 왕양명이 말하자면 어떤 이야기할 때 왕양명은 그것을 지로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하면 알지자하다, 지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왕양명에서는 이게 좀 다르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에 정주학에서 경물취지 할 때 경물취지 할 때 지, 그리고 그런 것은 그냥 어떤 대상세계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일 경우가 많다요. 그러니까 지식, knowledge 이런 경우가 많다요. 그런 경우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측면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로 그 왕수인의 지를 해석하면 바로 해석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세상에서 양명학을 갖다가 이해할 때 왕양명의 지도 역시 흔히 이야기한 대로 무슨 지식의 지로 이해함으로 인해가지고 좀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왕양명의 어떤 철학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왕양명이 말한 지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분명히 모르는 경우에 분명히 분명히 모를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양명은 우리의 어떤 이 도덕 주체로서의 그 도덕적 판단 주체, 이 판단 주체를 그는 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주체입니다, 주체. 그런데 왕수인은 치지의 지를 정주하게서처럼 객관 대상이 된 지식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이 어떤 판단 주체가 되기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했다. 도덕 판단 능력을 가진 고기토가 있어야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는 도덕적 의지가 가능하게 되고 바로 이러한 도덕 의지의 실행으로서의 승의가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왕숭이는 지혜의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는 정합의를 주장했다. 그는 귀주 용장에서 깨달은 이후 귀양은 용장에 가까운 아주 큰 중심지죠. 큰 중심지. 진짜 지금도 역시 진짜 중심지여서 귀주성 전체의 중심 도시 성회라고 그러는데 그 전체 중심 도시가 이제 귀양시죠. 용장은 귀양시의 근교에 있는 수문현이라는 곳의 우리나라의 읍정도에 해당하는 용장 부산천할지 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자면 귀양을 꾀양이라는데 꾀양을 갖다가 부산에 비유한다 그러면은 주위의 어떤 군, 그러니까 김해군, 양산군 같은 것이 수문현 그런 것입니다. 그 현 안에 말하면 어떤 김해군의 양산군 안에 군청이 있는 그 중심지 있죠. 그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양보다는 변두리 인접 지역이죠. 그래서 귀주 용장에서의 그런 귀주 용장에서 깨달은 이후 좀 더 넓은 곳인 그 중심지인 귀양에서 강학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 귀양 거기에서 호텔에서 묵다가 그 다음에 또 영양까지 갔다고 그랬는데, 귀양 시내에 어떤 양명사라는 어떤 그런 사진으로 보여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귀양에서 왕양명이 가기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강학이라는 표현이 강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안에 거기 보면 내 안내해줬다는 용장에서 내 안내해줬다는 여자 직원 귀양에 있는 귀주 사범대학을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역시 그 지역에서 공부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중심지로서 이제 귀양입니다. 지금도 중심지고 그 당시에도 이제 중심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귀주 용장에서 깨달은 이후 귀양에서 강할 때 처음 정합의를 말하였다. 왕수인 철학에서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어떤 정보를 먼저 얻고 행동 용기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먼저 얻고 행동 용기해야지 행동을 하려면 그렇게 되죠. 정보를 얻은 것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거기에 대한 사진 정보를 알며시 무턱대고 행동하는 것은 돈키호테가 풍차를 보고 달려가던 무모한 일이 아닌가. 박물관에 가려는 사람이 박물관이 어딘지를 검색해 보지 않고 무조건 출발만 한다고 될 일인가. 나도 귀주 용장에 갈 때
먼저 사전에 다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또 이제 그래가지고 맞아 이제 인천공항에서 그리고 질방시성 온주라는 곳에 온주라는 곳까지 이제 비행기를 국제선을 이제 타고 가가지고 온주공항에서 또 중국 국내선을 또 갈아타고 이제 귀양에 가서 거기서 묵고 또 용장을 찾아가고 또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 하는 그 사전 현장은 검색을 해봐야 된다 이야기니까. 그런데 무조건 출항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박물관 가는 경우라든지 내가 용장에 가는 경우라든지 다 그렇다 이야기죠.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기행합의보다는 선지후행, 먼저 알고 나중에 행동한다. 선지후행이 맞는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아니, 주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선지후행, 주의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왕수인이 쟁합의를 제기했을 당시도 이런 상식적인 의문이 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쟁합의를 이야기할 때 제자들도 그래도 선지후행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주자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자학의 선지후행이 상식적으로 그럴듯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 지와 행위에서 문제되었던 것은 일반적 행위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도덕행위였다. 도덕행위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옳은가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 지와 행은 별개라는 생각이 생식적으로 합당해 보이는 것이다. 예컨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실제 효도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지와 행이 별개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 왕수인은 그 주장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성인이 사람들에게 지와 행을 가르치신 것은 바로 그 본체를 회복하게 하려는 것이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에도 있을 정도로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왕수인 주장의 핵심은 오히려 그 다음의 말이 있다. 즉 성인이 사람들에게 치와 행을 가르치신 것은 그 본체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본체 회복에 그 핵심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왕수인은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의문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히려 불분명한 대답을 하기도 하였다. 효도를 예로 들 때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즉 그는 효도를 실제 행해봐야 진정으로 효도할 줄 안다고 대답했다. 효도와 같은 것은 도덕의 문제이다. 그의 취지 역시 도덕 문제에 있다. 왕수인이 본체 회복을 강조한 것은 쟁합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욕에 의한 단절 때문에 여기기 때문이다. 사실 사사로운 욕망, 개인의 사사로운 욕망, 사욕에 의한 단절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즉 도덕 본체가 자기 구실과 역할을 다하려면 이 사욕을 배제해야 되고 이래야 쟁합일이 되며 사욕만 없다면 본래 쟁합일 그대로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쟁합일 그 자체라는 이야기죠. 쟁합일 그 자체인데 욕심 때문에 쟁합일이 안 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수인은 사실상 쟁합일을 이루기 위해 사욕을 없애는 공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사욕을 없애는 공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왕수인은 사실상 쟁합일을 이루기 위해 사욕을 없애는 공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공부는 쟁합일의 측면에서 지는 행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완성이다. 성악은 하나의 공부일 뿐이니 지와 행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없다는 그의 표현으로 말입니다. 지금껏 이야기하는 거로 봐가지고는 또 이 지가 마치 어떤 지식은 지식인데 도덕적 지식인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상 왕수인의 어떤 사상에서 내가 앞에 어떤 그 왕수인의 이제 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도덕 주체로서 또 특히 그 중에서 판단 주체다, 도덕적 판단 주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다기보다도 어떤 역시 지식은 지식인데 도덕적 지식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 왕수인도 처음에는 그런 어떤
그 당시에 팽배해 있던, 널리 알려졌던, 주작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지를 지식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거 아닌데. 이래가지고, 지는 도덕적 지식인데, 이래 하다가, 도덕적 지식이 단순히 어떤 무슨, 사실적 지식과 같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러니까 이 지식은, 도덕적 지식을 판단하는 그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현재의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아직은 그 자신의 사상이 점차적으로 발전 정립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왕수에는 다른 한편으로는 지는 행의 주의이고 행은 저의 공본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의 주의는 독주체의 도구표이다. 이 주의할 때의 주의는 우리 오늘 무슨 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띄어쓰기 할 때 그 의자는 의롭다 할 때 그 의자입니다. 이 의자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이 의자나 이데올로기 의할 때 의로운 의자는 그러니까 의로움 정의할 정의로움 할 때 두 가지는 다 뜻이라는 미닝의 뜻은 다 있습니다. 그 두 개 합쳐서 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중국말에서 의는 의로운 의자 쓸 때 말 때 이 의자는 요즘 현대 중국어로는 단순한 그냥 생각 견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의, 하오주의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좋은 생각이다, 좋은 아이디어다 할 때 이 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의는 요즘에 이제 단순히 견해, 아이디어 그런 뜻입니다. 역시 어떤 왕陽明이 이야기할 때도 이때는 그 당시에 어떤 고체 백화문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해서 이때 주의는 독체의 도덕 목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덕 목표는 성인됩니다. 그런데 왕수인의 취지를 살펴보면 지를 단지 도덕 목표라고 하기는 어색하다. 오히려 도덕 목표를 가진 도덕 주체의 취지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 도덕 주체가 구체적으로 실천성을 띠는 것이 행인데 이는 도덕 실천이지만 왕수인에게 있어서 이 도덕 실천은 그 자체가 성인됨을 목표로 하는 공부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수인은 이 외에도 정합의의 문제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였는데 그것은 그의 도덕철학적 취지는 분명하나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철학용어로는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힘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이 매번 다양한 측면에서 그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그에 상하는 표현을 써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적으로 어떤 지식이나 지각으로 쓰이는 지에 대해서나 모든 행위와 실천을 두루 일컬을 수도 있는 이 행에 대해서 그 자신만의 함의로 설명하기는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존에 사용하던 지의 개념이 돼가지고 자신이 부여한 자신의 철학으로서 새로운 개념을 이제 부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의미로 자꾸 어떤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어떤 설명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어떤 설명 방식이 좀 미흡했던 측면을 계속적으로 그냥 수정해 간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수정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그 설명 방식과 용어의 의미도 이제 다듬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지를 맹자의 양지, 량지로 강조하였다. 이렇게 량지라 선한 것은 양의 원음이 량이기 때문에 이제 참고적으로 적어놨습니다. 두목칙으로 인해 가지고 양지가 된 것이죠. 양지, 량지, 맹자의 양지로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용어를 이제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판단 주체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맹자의 양지란 이제 용어 개념이 있습니다. 양지 그리고 양능
이런 어떤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수인이 이 양지를 갖다가 말하자면 지를 의미하는 거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양지는 말하자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것, 그것을 어떤 양지라고 이제 그럽니다. 명자 용어로서 양지.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왕수인은 지를 이렇게 이제 양지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판단 주체로서의 지를 판단 주체로서의 지에 대한 어떤 용어를 양지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론 맹자가 말하는 양지하고 왕수인이 말하는 양지하고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수인은 이제 맹자에서 이 용어를 채택을 해서 그래서 이 양지라는 용어, 맹자가 만든 용어에다가 자신의 함의를 거기에다 어떤 집어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지를 맹자의 양지로 간주하였다. 그리고는 이 양지를 시비판단의 주체로 삼과 동시에 이 주체가 가진 그러한 시비판단 능력까지도 포괄하여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행합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라고만 이야기할 때는 단순한 어떤 지식의 의미가 일상적으로 강하게 드러나서 어떤 주체, 판단의 주체라는 어떤 그런 취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맹자의 양지라는 용어가 있어서 양지를 시판단의 주체로 삼고 자신의 지행합의에서 말하는 그 지는 바로 이 양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는 이 양지를 시판단의 주체로 삼고 동시에 시판단, 옳고 그름을 판단. 시판단의 주체로 삼고 동시에 이 주체가 가진 그러한 시판단,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까지도 포괄하여 할 수가 있다. 왕수는 이런 어려움을 영왕, 주신호, 왕룡 상할 때 여러 반란을 왕룡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야기했죠. 여러 반란을 진압했는데 그 중에서도 황족의 반란이 이제 있어서 그때 큰 문제가 되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주신호란 사람, 영왕 주신호, 왕수인이라는 어림을 영왕 주신호의 반란을 평정한 뒤 만년에 대학의 취지를 치양지로 해석하는 학술로 해결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를 갖다가 이제 양지로 간주하고 그리고 경물 취지할 때 취지에다가 여기 이 지를 지를 양지로 간주해가지고 여기 지를 양지로 이제 대치를 한다. 그러면 취지는 치양지로 되는 것이죠. 취지를 치양지로 해석하는 학술로 해결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표기는 양자가 원래 원음이 량이기 때문에 치량지로 이렇게 이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도무칙을 배제하면 치량이 해석할 수 있는데 도무칙을 배제하지 않고 도무칙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음이니까 치량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한 단어로서 그냥 연결해서 이야기해가지고 치양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량으로 돼야 되겠죠. 그런데 치양지 그러니까 치지가 지를 취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를 이루게 한다, 지를 이룬다, 지를 실현시킨다, 지를 얻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치양지도 양지를 이룬다, 양지를 실현한다, 양지를 얻는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와 양지를 이렇게 타동사 목적으로 딱 끊어서 읽으면 그간 동식 정해가지고 량지가 양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사 목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양지가 이렇게 이제 될 것인데 그러나 참 난 참 도급칙에 이제 불만이 이제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도급칙 적용 안 했습니다. 치량제가 모든 것을 도급칙 적용 안 하고 그렇게 하면
한자 오는 대로 이렇게 다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또 표기할 수 있을 것인데 참 두묵칙을 항상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 따라서 뭐 이런 논의를 하게 된 겁니다. 취향지, 취량지로 해석하는 학설로 해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왕수인이 쟁합의를 이야기하는 의도는 본체의 회복에 있다. 왕수는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적절한 표현을 찾다가 대학의 취지의지를 맹자의 양지와 결부시키는 기발한 해석을 한 것이다. 그는 지는 시험의 본체이다. 그러니까 지를 뭐 단순한 어떤 지식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는 시험의 본체이다라고 본 것이니까. 지는 시험의 본체이다. 라고 하면서 시의 본체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이것을 양지로 간주하였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양지를 대체해가지고 이 양지를 심의 본체로 보기 때문에 왕양명의 그 목적이 본체 회복이라고 했죠. 그 양제라는 본체의 회복,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취양제가 되는 것이죠. 취양제는 양지를 회복한다. 양제라는 본체를 회복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맹자의 양지는 사람이 남에서 선천적으로 가지는 알므로서 맹자의 양지는 사람이 남에서 선천적으로 가지는 알므로서 양능과 더불어 말해주는 맹자의 용이지만 맹자가 양지 양능이라 해야죠. 선천적으로 가지는 알은 양지고 선천적으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양능이다 하는 얘기죠. 맹자의 양지는 사람이 남에서 선천적으로 가지는 알므로서 양능과 더불어 말해주는 맹자의 용이지만 이 양지가 반드시 대학의 취지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당연히 그렇다고 단연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아주 어떤 맹자와 그리고 어떤 대학의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꼭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안 그러면은 같은 그 유학의 역사 속에서 같은 그 의미로서 이제 사용했다라고도 볼 수는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다를 가능성이 이제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양지가 반드시 대학의 취지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왕수인의 입장에서는 전통적 유아 경전의 수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철학체계 내에서 꼭 필요한 쟁합일에 함유된 도덕분체의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매우 절묘한 아이디어였던 것이다. 다음의 그의 말은 이러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 육아 사상 내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이제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도 이제 중요했고 이제 그 육아라는 그 학파 그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철학자로서 그런 측면도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철학 체계 속에서의 그 의미도 어떤 드러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매우 절묘한 아이디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매우 절묘한 아이디어였던 것이다. 다음의 그의 말은 이러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자, 왕양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수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양지 두 글자는 용장 이후부터 곧 이 뜻을 벗어난 적이 없다. 단지 이 두 글자를 집어내지 못해서 배우는 이들과 말하며 얼마나 많은 말을 소모했던가. 그러니까 자신이 이야기하는 이제 그 쟁합일 이라 이야기할 때 지가 정주학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지식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이 되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래서 단지 이 두 글자를 집어내지 못해서 배우는 이들과 말하면 얼마나 많은 말을 소모했던가. 그러니까 양지라는 두 글자 이 어떤 이 의미 양지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용장 이후에 용장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자신의 깨달음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 처음에는 쟁합일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가 단순한 어떤 지식의 어떤 의미로 이제 세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의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의도를, 자신의 의도를 갖다 설명해야 될 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참 고민되었다. 그래서 단지 이 두 글자를 지불하지 못해서 배운 이들과 말하며 얼마나 많은 말을 소모했던가. 그런데, 아하, 맞다. 양지란, 맹자의 양지란 용어를 쓰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 뜻을 발상하게 되어 한마디 말로서 전체를 꿰뚫어 보게 되었으니, 이제 다행히 이 뜻을 발상하게 되어 한마디 말로서 전체를 꿰뚫어 보게 되었으니 참으로 통쾌하여 나도 모르게 춤을 출 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아, 맞다. 양자라는 용어를 쓰면 되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게 된 것이죠. 왕수인은 치지직을 양자라는 두 글자로 해석하여 치지를 치양지로 간점으로써 이전의 쟁합의를 설명할 때 난점을 해결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양지는 그 어원이 맹자였음에도 이미 맹자를 벗어나 왕수인 철학의 중요한 용어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양지, 그리고 양능, 양지의 량에는 선량함의 의미도 있지만 선천적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왕수인에게 있어서, 그래, 선천적, 칸트가 할 때 아프리오리, 선천적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왕수인에게 있어서는 이 둘에 다 선음적이라는 의미까지도 추가되게 된다. 트란젠덴탈, 선음적, 칸트에서. 선음적이라는 의미까지도 추가하게 된다. 왕수인에 있어서는 이 둘에 다 선음적이라는 의미까지도 추가되게 된다. 그래서 그의 양지는 견문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양지는 견문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 말은 양지가 천부적이고 내재적이며 경험적 견문에 의하지 않는 선음적인 것임을 말하는 의미다. 칸트 철학에서도 선음적, 경험적 이런 이야기인데, 그 경험적이라는 것은 그 감각기관에 의존해가지고 그 감각기관에서 얻는 그 감각자료, 그 센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오승이 지식을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의 그 인식론을 구성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경험적 감각기관, 그것을 받아보던 왕陽明이 이야기한 바는 바로 견문이다. 견문이라는 말은 이제 유가책에서 이전부터 쭉 써온 말이죠. 성리학자들 이야기하고 쭉 써온 말이죠. 그래, 견문, 보고 듣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칸트 철학에서 어떤 감각기관으로 인한 그런 경험, 감각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 취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양지는 견문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양지가 천부적이고 내재적이며, 그러니까 선천적이라는 이야기죠. 경험적 견문에 의하지 않는 선음적이다. 선음적인 것임을 말하는 의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칸트처럼 보면 이 양지는 어떤 이론이성에 대해서 실천이성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양지는 실천이성의 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수인은 게다가 양지를 역시 맹자에 있는 사단 중의 12심으로도 해석했다. 앞에 이제는 그 12 이야기했는데, 말하자면 12지심, 12심으로도 해석했다. 12, 옳음과 그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다. 12심으로도 해석했다. 왕수인의 양지는 칸트의 실천이성과도 유사한 개념입니다. 칸트가 도덕의 입법자를 우리 자신의 도덕주체로 보았듯이 왕수인 역시 우리 자신이 모두 양지를 가졌으므로 도덕의 입법자가 된다고 본 것이다. 칸트가 도덕의 입법자를 우리 자신의 도덕주체로 보았듯이 왕수인 역시 우리 자신이 모두 양지를 가졌으므로 도덕의 입법자가 된다고 본 것이다. 이는 심정리설과도 연계되므로 우리가 우리 도덕주체, 즉 심 속에서 도덕규칙을 발견하고 또 입법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심의 핵심이 곧 양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심 속에서 천리를 찾으면
보다 구체적으로는 양지 속에서 천리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양지 속에서 천리를 찾는 것이 곧 취향지이다. 이 천리라는 용어가 정오에 의해서 이제 개발된 것이죠. 물론 용어 자체는 아주 어떤 그 왕수인이 양지라는 용어를 명제에서 가져왔듯이 이제 정오도 역시 어떤 얘기 악기라는 이전에 어떤 유학의 문헌에서 이제 가져온 것이죠. 다만 마침 다한자는 이제 세운 의미를 거기에 나는 함축시킨다는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성리학에서 천리라는 용어를 이제 그래서 정오를 비롯해서 이제 그 위에도 이제 많이 썼죠. 그런데 왕陽明도 왕수인도 역시 천리라는 용어는 이제 그대로 이제 채택해서 씁니다. 다만 어떤 이 천리라는 용어가 말하자면 어떤 성리학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 외부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밖에 좀 약간 이제 중세 신학적 의미를 띠는 그런 성리학적인 측면에서 밖에 있는 어떤 보편적 원리로서의 천리가 아니라 심령리 할 때 그것이 곧 천리로서 이 천리는 내면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제 그 측면에서 사용한 것이죠. 이렇게 양지 속에서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심의 핵심이 양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지 속에서 천리를 찾는 것이 곧 취향지이다. 취향지이며 혹시 이것은 그 근본 어떤 토대가 심령이설에는 있다. 심령이설의 토대를 두어서 이제 이 취향지라는 왕陽明의 어떤 주장이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陽明의 이제 주장 그리고 그 주장에 따른 철학 용어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취향지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이 다양한 측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취향지는 왕수인이 지행합일로서 지어행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 쓰이게 되는 불명확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양지를 이제 실현한다는 의미인데, 왕수인이 생각하는 지는 곧 양지인데 그것의 행의 측면을 치라는 동사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와 행의 합일의 측면을 동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의 하나의 구로 일체화시킨 것이다. 양지를 치한다는 것으로서 지행합일의 공부의 측면을 공부를 그랬죠. 어떤 정신적 어떤 노력의 공을 들이는 것, 그리고 육색 공의 노력을 들이는 것을 다 공부를 한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도덕 수양에 어떤 공을 들이는 것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지행합일의 공부의 측면을 보다 명확하고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치양지 동사 목적어 치양지 양지를 치한다. 이것이 맞으면 지행합일에서 이제 지가 양지니까 그러니까 지와 행이 일체가 되어야 된다 이죠. 지와 행이 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일체의 측면이 성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지와 행의 일치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지가 판단의 주체, 지 판단의 주체가 됨으로써 그 판단의 주체가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의 주체가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의 주체가 곧 그대로 행동하는 그 행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지와 행위 분리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같은 것이에요. 같은 그러니까 판단 주체가 그리고 도덕 주체가 행동하니까 도덕 주체 따로 있고 그리고 그 독재 행동 따로 있고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말해야 된다. 있을 수 없다 이야기니까. 그래서 성리학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 따로 있고 행 따로 있어가지고 그 지식으로 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정보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와 행이 아니다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왕阳明의 지행합일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늘 옛날부터 오늘날 여기까지 오늘도 참 그 연구자들조차도 잘못 이해하고 무슨
뭐 논문에 책을 이제 성효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와 행의 의미로서 왕수의 지행합의를 또 이해하니까, 그래서 심지어 또 이제 그런 식의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시험에서도 그런 의미로 또 시험 문제를 내고 답도 거기에 따라서 답을 정하고 이런 경우가 참 오늘날까지 참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와 행의 함축 의미가,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측면에서 주자가 이야기하는 지와 행의 용어 정의하고 왕陽明이 말하는 양면에서의 어떤 지와 행, 왕陽明이 말하는 지와 행의 정의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정의가 다른데 두 가지를 갖다가 같이 두고 이야기해도 한 사람은 선지효행이고 한 사람은 지행합일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순이 이야기하는 지행합일의 지는 자신도 처음에는 자꾸 그 당시에 주작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자신도 뚜렷하게 뭔가 참 명확하게 참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후에는 나중에는 이 지를 갖다가 이제는 양지로 이제는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 양지를 실현한다 해가지고, 양지라는 도덕 주체, 지 판단의 주체를 실현한다 라는 의미로 마지막 이제 지행 합의를 이제는 설명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양지를 취한다는 것으로서 지행합의의 공부의 측면을 보다 명확하고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작에서 말하는 것, 주작 성리학에서 말하는 것, 그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주학, 주제학, 그런 측면의 성리학에서 말하는 지와 행, 그리고 왕陽明이 말하는 양명학에 써있던 지와 행의 의미가 저는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왕순의 경우에는 이제 방금 내가 이야기한 바로 그런 측면의 지행합의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쾌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야기하게 된 것이 대학의 취지지는 양지다, 명제가 바로 양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취지는 곧 취양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취양지로서 이제 지행합의를 보다 명쾌하게 명확하고 깔끔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취양지는 우선 도덕 주체의 핵심인 양지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발휘를 매우 지역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 치가 어떤 것을 발휘한다, 이르게 한다 하는 의미도 있고, 실현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러한 어떤 실현과 발휘를 매우 또 지극하게 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모두 종합해가지고 왕陽明은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발휘를 매우 지극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발휘를 매우 지극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발휘를 지극히 하면 그 도덕 능력을 확충한다는 의미고, 여기에 또 지행합의의 의미를 담아 실현하고 실행한다는 의미도 포함시켰다. 실현하고 동시에 실행한다는 의미도 포함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양지 치 속에 실현하고 실행한다는 의미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지를 실현하고 실행한다 라는 것입니다. 양지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 판단 능력이지만 사육에 의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여 악 또는 불순을 저지르게 되므로 이것을 충분히 발휘, 확충, 실현하는 실천과 공부를 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 취양지는 말하자면 구버전인 지행합의를 개량하고 업그레이드한 그 신버전인 셈이다. 그
버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수인이 치지를 취향지로 해석함에 따라 대학에서 정물과 치지가 연계되어 있듯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경물의 문제와도 연계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